코로나19 확진자 수 닷새 만에 다시 2,000명대로 예상됩니다. 국내에 사는 외국인 확진자도 크게 늘어 일부 지역에서는 3명에 1명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1,937명. 밤 9시 집계 기준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큰 확진 규모로 그제 같은 시각 집계된 수치보다 무려 600명 가까이 많습니다. 자정까지 추가로 늘어난 확진자까지 포함하면 지난 20일 이후 닷새 만에 다시 하루 2,000명대 확진자를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천 부평구의 한 노래방에서는 모임을 가졌던 베트남 국적의 선원들이 집단 감염돼 모두 21명의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같이 모임에서 감염된 분도 있고 숙소에서 감염된 분도 있고 그냥 접촉해서 감염된 분도 계시고. 지난주 외국인 확진자는 1,665명으로 직전주보다 286명이 증가해 국내 확진자의 13.6%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세종과 전북에서는 외국인 확진자 비율이 3분의 1 안팎에 달했고 충남과 인천, 강원에서도 20%를 넘었습니다. 정부는 계절 노동자를 중심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함께 일을 하다 감염된 뒤 외국인 공동체를 통해 전파가 확산하고 있는 걸로 보고 적극적인 진단 검사를 강조했습니다. 신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 검사와 예방 접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께서 안내와 설득에 직접 나서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국내 코로나19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델타 변이 감염자의 바이러스 배출량이 감염 초기에는 비변이 감염자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델타 변이가 생활 공간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는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 목욕탕 정기 이용권 발급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오늘 새벽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법과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는데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야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이학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새벽 국회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이 자정을 넘겨 회의 차수를 변경해서까지 법안 처리를 서두르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새벽 1시쯤 퇴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 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법사위 회의 내내 여당은 언론 피해 구제를, 야당은 언론 보도 위축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핵심은 가짜뉴스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의 그 피해를 회복하는 게 중점이고, 언론장악법을 만들면은 언론인들이 100% 확신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비리가 아니면은 보도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도 법안 발의 6년 만에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밖에 군 내부 성범죄 사건은 1심 재판부터, 다른 범죄는 2심부터 민간법원이 맡도록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해당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교섭단체 간 협의를 따로 거치지 않으면 법사위 통과 후 하루가 지나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어 여야 대치는 본회의장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보 활동을 도와온 현지인 직원과 가족들을 정부가 국내로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군 수송기 3대가 현지로 급파돼 이송 작전을 수행 중입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아프간 수도 카불 공항, 삼엄한 경계 속에 군용기가 분주히 오갑니다. 공항 밖에서는 신락 같은 탈출의 기대 속에 기약 없는 기다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 협력했던 아프간인들도
실권을 장악한 탈레반의 보복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국내로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군 수송기 석 대를 아프가니스탄과 인근 국가에 보내 이송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몇 명이 언제 도착하는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로이터 통신은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 400여 명을 대피시키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7, 8년 우리 공강과 병원, 직업훈련원 등에서 일했던 직원과 가족들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1년 대테러 전쟁에 동참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받고 아프간에 비전투 부대를 파병했습니다. 군부대는 2007년 모두 철수했지만 정부는 최근까지 아프간 재건을 지원하며 다수의 현지인들과 협력해왔습니다. 우리하고 인연을 맺고 우리를 도와줬던 그분들이 생명의 위협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뭔가 안전한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강구해 줘야 됐다 하는 그런 판단 하에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들도 조력자들 수송 작전에 나서고 있는 상황. 탈레반이 최근 외국 정부와 일한 아프간인의 사면을 발표했지만 미군 통역 등을 보복한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익과 인권의 관점에서 이들의 처우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7개국 정상들이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간 사태를 논의했지만 미국이 정해놓은 대피 시한 연장 문제를 놓고 합의 도출엔 실패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은 시한 연장을, 바이든 대통령은 예정대로 이달 31일까지 완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워싱턴에서 여운규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완료 시한인 31일을 앞두고 민간인들의 아프간 탈출 행렬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미국 동부 시간 23일 하루 동안 약 2만 1,600명이 카불 공항을 통해 아프간을 빠져나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피 작전이 예상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미군 철수와 민간인 대피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7개국 정상들은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아프간 철군 시한 연장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영국과 프랑스 등은 미국이 정한 철군 시한을 연장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 대피 작업을 당초 예정대로 31일까지 완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다만 31일까지 대피를 완료하기 위해 속도를 내겠다며 대피 임무의 완수 여부는 탈레반의 협조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국방부와 국무부에 비상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He asked the Pentagon and the State Department for contingency plans to adjust the timeline should that become necessary. 앞서 윌리엄 번스 미국 CIA 국장이 아프간을 비밀리에 방문해 압돌 가니 바라다르와 회동을 갖고 미군 철수 시한 등을 논의했다고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탈레반 측은 회동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미국이 철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대응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In that case, it is up to our leadership to decide how to proceed and what to do. 미국이 철군 시한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시한을 지키기 어려워 탈레반과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민주당보다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혹 대상 12명 가운데 6명에 대해서만 제명과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징계와 면죄부의 기준은 무엇이고 의혹을 받는 의원들의 해명은 무엇인지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 8시부터 7시간 동안 의혹 대상 의원 12명의 소명을 일일이 들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절반은 징계, 절반은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평창에 농사를 짓지도 않을 11만 제곱미터 땅을 보유한 의혹이 있는 비례대표 한무경 의원은 제명, 토지 보상을 과다하게 받은 의혹이 있는 강기훈 의원 등 5명에 대해선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만장일치로 모두의 뜻을 모아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무경 의원은 농지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명했고 강 의원은 과다보상 관련해 계산은 자신이 아니라 용역업체가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나머지 6명 중 윤희숙, 안병길, 송석준 의원은 본인 부동산이 아니란 이유로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의원은 의혹이 소명됐거나 농지를 처분할 거라면서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격론이 오가는 등 징계 기준을 두고 벌써부터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으로 탈당 요구를 받은 이철규 의원은 마녀 사냥식 정치적 탄압이라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징계도 원래는 당 윤리위가 내리는 거라서 지도부의 탈당 요구는 강제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와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역시 의혹 당사자들에게 탈당을 권유했지만 당사자들이 반발하면서 탈당을 거부해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희경 의원과 관련해 열린민주당은 근거 없는 의혹이라며 당 차원의 조처를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